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만나가지고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투자나 또는 고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기업 자체를 결정할 일입니다. 삼 년간 180조 원, 4만 명 직접 채용. 최근 삼성이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경제 사정 악화로 고민이 깊은 정부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통 큰 투자 배경의 진위에 의구심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국정 논란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삼성을 필두로 대기업들이 앞다퉈 투자에 나선 배경,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최근 경제부총리와 만난 뒤 통 큰 투자 선물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재벌 8배 특혜다, 재벌개혁 후퇴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윤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가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요. 그동안 대기업들을 찾아가 투자 세일즈 행보를 이어왔던 김동연 부총리. 삼성 방문을 앞두고 투자 구걸이다라는 이런 논란이 휩싸였단 말이에요. 네, 김동연 부총리 지난해 12월 LG를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대기업 4곳을 방문해 투자와 일자리를 요청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총리가 삼성 방문 계획을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이 방문 계획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의 일부 참모진들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거 정부가 기업들에게 해온 8비특위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지난 3일 청와대가 한 언론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투자 구걸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언론 보도 직후에 김동연 부총리가 발끈하고 나섰죠. 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게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투자 구걸 논란이 국민이 바라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예. 이런 반응이 청와대 정책실을 겨냥했다는 말과 함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설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을 놓고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갈등을 빚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두 사람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시점은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왔던 지난 5월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네.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저임금 16.4%의 인상을 강조했는데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해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장 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맡고 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에 매진하도록 교통정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 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나오는데 네. 8월 초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 팀으로 봐야 한다며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삼성 방문을 두고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런 지적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찾았을 때 네.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뭐 요점은 이겁니다. 앞서 뭐 앵커께서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뇌물 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부회장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재벌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들이 팔을 빗들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정책과 사실 다름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대법원 계류 상태에 있는데 일자리를 당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은 마치 이게 거래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당시 청와대는 깜짝 회동이었다면서 해석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투자 구걸 논란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고 정부가 강권하는 느낌으로 이 삼성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취지였다고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삼성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앞다퉈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계획이 정권 임기에 맞춘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지난 2013년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뒤 정경련 회장은 30대 그룹이 연간 155조의 투자와 14만 명의 채용 계획을 내놨었는데요. 예. 하지만 투자와 고용 이행 실적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수표에 가까웠었습니다. 네. 또 박근혜 정권 초반에 10대 그룹 투자액은 100조 원에 달했지만 예. 정권 말기에는 절반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최근 대기업들의 이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도 자칫 보여주기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집행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또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정부의 역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대개 발표한 계획이 원래대로 지켜진 사례는 없습니다. 앞선 지적처럼 공수표식 투자 계획이 안 되려면 확실한 실행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어쨌든 재벌 개혁 후퇴라는 우려와 비난에도 정부가 이처럼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하게 된 배경, 네. 아무래도 그 높아진 경제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최근에 우리 경제 부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지만 고용은 신통치 않고 경제 성장은 지금 매우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부는 이 성장률 목표치도 이 당초 3.0%에서 연 2.9%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분위기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터키발 금융 불안이 신흥국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이 경기 호황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우리나라 경제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대기업들을 만나고 또 투자를 주문하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이런 투자 구글 논란에도 그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와 그 이재용 부장이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 정부가 기업들에게 손을 벌린다라는 이런 지적에 손사래를 쳤죠.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던 김동연 부총리는 기업들 팔비트인 것 아니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입장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이 투자나 또는 고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기업 자체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 종용을 할 성격의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침체된 경기를 돌리는데 역시 가장 효과적인 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뭐 정부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채용하는 건 결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투자를 할 거고 또 고용을 늘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시장과의 흐름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좀 고용 창출이라는 어떤 큰 명분 아래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이 정부의 요구에 따른 벽돌 맞추기식처럼
끼어 맞춰져 있다, 끼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때가 어느 때인데 정부가 투자를 한다고 투자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외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말도 많았던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했었습니다. 아, 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방명록에 삼성이 경제 발석의 초석이 돼달라는 당부를 남겼고요. 예.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 삼성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제가 18만 개로 일자리 숫자를 줄였습니다. 20만 개, 25만 개 나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용 부회장은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고용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와 평택 공장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신윤철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삼성의 투자 구걸 의식을 논란해서 그런지 네. 김 부총리와 만난 당일날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며칠 미뤘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지 이틀 뒤에 이 180조 원의 투자 계획 그리고 이 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노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부의 뭐 직접적인 주문을 받았든 혹은 그렇지 않았든 일단 삼성으로서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었던 논란을 피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었을 겁니다. 예. 여기에 이 자신들의 투자 계획은 정부의 이 어떤 주문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의지 혹은 이 경영 전략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일례로 이번 투자 계획에 평택이라는 국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데 김동연 부총리가 현장 방문을 끝낸 직후에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연구소를 깜짝 방문해서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이미 고점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어떤 이 거센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전자의 승부는 반도체로 보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80조 원의 통 큰 투자는 이재용 부회장, 뉴삼성의 청사진이자 중장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의 진정성을 두고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통 큰 투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재용의 뉴삼성 중장기 전략의 핵심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 신형 D램 개발과 5세대 낸드 플래시 양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발표했는데 모두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5G 핵심 장비를 해당 부분 사장이 나와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로 꼽히는 중국 업체보다 기술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플랫폼의 시큐리티에 있어서의 가장 안정적인 시큐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인공지능과 5G, 전장 부품 등의 미래 수요에 대비해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고 5G 장비 시장도 신경을 쓰겠다는 뜻인데 이번 투자 계획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5G가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는 오는 2030년 약 47조 7,500억 원. 이 규모라면 해당 연도 예상 국내 총생산의 약 2% 수준이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삼성은 바이오 의약품을 내세운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4%에 불과해 성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만 앞으로 약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제시한 삼성의 미래 먹거리나 투자 계획,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비교할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내놓은 투자 계획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과 바이오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5G 등 이 4대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출소한 직후에 지난 6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직접 그린 밑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나 5G의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강점을 보였던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바이오 역시 이미 2010년부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매달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10년에 LED와 태양전지 그리고 이 자동차용 전지 또 의료기기의 이 바이오 제약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담았던 이건희 회장의 비전 2020과 비교하면 도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찾겠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이건희 회장이 뭐 잘 아시는 말이지만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자라는 면모를 더욱더 좀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투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평가인데요. 일각에서는 10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왜 예상보다 거의 2배 가까이나 많은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네,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수익이 60조 원 규모라는 걸 감안했을 때 네. 그룹 차원에서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 사실 그렇게 지나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쓸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의 먹거리와 미래 먹거리를 동시에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삼성이 현재 압도적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던 배경에는 선제적인 집중 투자가 바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경쟁자 추격을 물리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중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정무적 판단은 정부의 주문과 연관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의 수치도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삼성의 이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180조 원의 청구서를 받아들였다라는 비판과 함께 그 투자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내는 그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투자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주문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이 삼성의 이번 투자 행보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 공식적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고대로 이 방향을 믿는 사람도 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어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발심이 거셀 테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벌 개혁의 어떤 후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자신의 이 탄생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어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대종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이 그 재벌 개혁 후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죠. 네,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재벌 계획의 후퇴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네.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발표 단계니까 지금 계획 단계고 그 투자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만 투자를 독려한다고 해서 재벌 개혁이 후퇴하는 건 결코 아닐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재벌 개혁을 갖다가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지만 한편 삼성 입장에서는 순수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런 진정성을 의심하는 논란이 조심스럽고 한편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2심 최후 진술에서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막막하다. 제 꿈은 더 많이 사회에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했는데요. 네. 삼성은 출소 후 이 부회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6개월 동안 심사숙고 끝에 통 큰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지만 만약 판결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어도 지금과 같은 이미지 세탁이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비난을 똑같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3년간 180조 원 투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이 투자 재원 어떻게 조달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삼성그룹이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면 예. 삼성그룹이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 90% 수준인 약 162조 원은
삼성그룹 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미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결국 돈줄은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잉여금 규모가 약 2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순이익 규모도 앞서 이 신윤철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60조 원 수준입니다. 법인세를 감안해서 일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미 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설비 투자비로 50조 6,900억 원가량을 집행을 했고요. 연구개발비로는 46조 4,9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3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약 97조 원이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정부 주문이든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경영 전략 차원이든 투자를 한번 크게 통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기술은 지금까지 대학 교수들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로 정부가 투자를 해왔고 민간의 투자가 극히 미흡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바이오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3년간 그 180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나 훈풍으로 작용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고용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전문가들은 삼성이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투자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은 세트에서 부품까지 수직 기여러가 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인류 기업입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 해당 부품 납품 기업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소위 세트 산업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폰, TV, 생활가전과 디스플레이 부문의 집중 투자를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접목하여 진행한다면 정부의 신성장 동력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따져봐도 평택 공장이 건설될 때를 돌아보면 당시 동원대 인구만 하루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완공 이후 주변 집값 상승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컸습니다. 삼성이 이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고용 4만 명, 고용 유발 70만 명을 이야기한 만큼 고용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이건희 회장 와병 후 사실상 삼성을 진두지휘해온 이재용 부회장. 그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뉴 삼성 만들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삼성하면 국내 경제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삼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나빠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도 시급한 과제일 텐데, 자,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건은 무려 한 10년을 끌어왔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무조건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네. 10년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고요. 또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정규직 채용도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자,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산업인데요. 이런 바이오 산업을 담당하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만약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어떤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 주 금감원이 재감리에 착수했고 올해 중선이 의결까지 끝낼 것으로 알려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분식회계가 맞다고 결론이 날 경우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 주가가 상승 기조를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상장 폐지되면 그 뉴 삼성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걸림돌일 텐데요. 네. 현 정부의 그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그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풀어야 될 숙제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번 기업 현장 방문 때에도 김정은 부총리가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은 우리 경제의 대표 주자로서 지배구조와 불공정 이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동반 성장을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또 아시겠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수시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어떻게 보면 좀 해소해야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경영 승계와도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풀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의 180조 원 투자 결정, 어려운 우리 경제에 담비아도 같은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삼성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투자가 예정대로 이룰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